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이 서울 지역 원로 재가 교도들을 초청해 한 해 사업 보고와 함께 미국 총부와 자치교헌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교정원장 초청 원로 재가 교도 간담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원불교 문화재 교보 15호로 교서 편수 작업을 했던 옛 정화사의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옛 정화사 해체 복원 기공 동고식 소식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개관식을 미뤄왔던 전남 광양시에 있는 중마장애인복지관 개관 소식을 함께합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비대면 교화를 실시하고 있는 남양주 교당 김보명 교무를 화상으로 연결해 온택트 시대 교화 콘텐츠 제작과 교화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교단을 내 몸처럼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로 재가 교도님들인데요. 오도철 교정원장이 서울 지역 원로 재가 교도들을 초청해 한 해 사업 보고를 하고 미국 총부와 자치교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교정원장과 원로 재가 교도의 간담회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원로 재가 교도 간담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원로들을 모신 자리로 김창규 중앙교의회장과 최준명, 고문국, 김원도, 김재성, 김혜전, 박현만, 송경은, 이근수, 조정재, 최희공 원로 재가 교도가 한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원기 105년 교정보고 영상 시청과 교정원장의 인사로 시작됐는데요. 오도철 교정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 이때 제한된 숫자의 어른들만 모시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인사하며 다가올 100년은 대종사의 가르침이 세계 시민사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에 대한 스승님들의 유시가 있어 계속 준비 과정을 밟아오다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미국 총부 및 자치교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는 대교구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고 더불어 출가자를 발굴하고 훌륭한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 혁신 과정이 내후년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교정원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영인 국제부장이 미국 총부 및 자치교헌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헌 28조에 근거해 현지에 맞게 적용하는 내용부터 미국 총부의 관할 지역, 미국 종법사 선출, 미국 총부의 조직 구성, 공의 수렴과 의사결정 과정, 감찰원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 총부 설치가 승인될 경우 원기 106년 1월 미국 종법사 임명에 이어 3년 반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해 원기 109년 수의단원 선거와 미국 총부 출범에 대한 로드맵도 안내했습니다. 이후 원로 재가 교도들의 열띤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교화단 관리본부와 종법사 명칭에 대한 의견과 교서 편정에 대한 의견, 그리고 재가 출가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전달 과정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번 원로 재가 교도 간담회는 제한된 인원만 모셨는데요. 깊은 신성과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일관해온 원로 재가 교도들의 정신을 후진들이 본받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교단의 어르신으로서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기 43년에 설립된 정화사는 원불교 기본교서의 편수 간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서 편찬기관인데요. 원불교 문화재 교보 15호인 옛 정화사의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옛 정화사의 해체 복원 기공 봉고식이 진행됐습니다. 장수 옛 정화사는 원기 37년 9월 장수 지역 교화를 위해 첫 일원상을 봉안하고 원기 42년 4월 장수교당으로 승격돼 법도량으로서 면모를 갖춘 곳입니다. 당시 종법사이셨던 정산종사님은 이곳에서 요양하시다가 원기 43년 5월에 원불교 교전 편수를 위해 정화사를 발족하고 이곳에 현판을 걸면서 교단사 쪽으로 의의가 깊은 곳이 되었습니다. 장수 옛 정화사는 익산중앙총부로 사무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원기 43년 5월부터 원기 46년 4월까지 약 2년간 교서편수 도량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원기 46년 12월 정산종사님은 정전 및 대종경 완결을 촉진하는 특별 유시를 내렸지만 완결을 보지 못하고 원기 47년 1월 24일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후 사무장이었던 이공전 교무의 주도하에 교서 편수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원기 47년 9월 26일 원불교 교전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원기 91년 5월 9일에 원불교 문화재 교보 제15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장수교당과 장수수양원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원형과 다른 모습을 유지한 채 오랫동안 비어있게 되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일상 성도종 신명국 원로교무의 원형 복원 제안으로 교정원 문화사회부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 아래 원형 복원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불교 문화재 교보 제15호인 장수 옛 정화사 건물이 원기 43년 당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해체 복원 봉고식이 진행됐는데요. 옛 모습 그대로 원형이 복원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난 15일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길타원 유영진 삼동회 이사장은 축하 인사에서 장애인분들의 밝은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은혜로운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말하며 복지관을 위해서 삼동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광양시 발전과 중마장애인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중마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시를 디딤돌 삼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 있는 중마장애인 복지관은 중마권역 등록장애인 4,116명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39명의 전문 인력이 채용되어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휴관을 하다가 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마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상담과 재가복지, 주간보호, 직업지원, 권익-옹호, 의료재활, 정보화 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지역 장애인들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개관식에서 관장인 미산 정청견 교무는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포용사회의 선도적인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화에도 제약이 많이 따르면서 비대면 교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법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교도들에게 설교 영상을 제공하는 교단과 교무님들이 있습니다. 매거진원 오늘은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교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교화하는 이야기를 남양주 교당 김보명 교무님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큰 경기를 당해서 고난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죠. 이럴 때일수록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라는 표현을 더욱 자주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 신앙과 마음 공부로 인생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이 코로나19로 법회가 중단됐던 시기부터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계세요. 처음에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영상 교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우리 한국에도 그 비상사태가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그 경인교구는 2월 9일부터 11주간 비대면 법회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2주는 언론방송에서 하는 총부 법회 영상을 저희 교도님들도 함께 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다른 교당에서 하는 실시간 그 온라인 법회를 봤는데 왠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나도 이러는데 교도님들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도님들은 교당을 그리워하시고 또 도반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 법회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주를 했고요. 이제 비대면 상황이 끝나고 대면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온라인 법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온라인 매체를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 보다 보니까 시대가 이제 변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히다이 교무님 마음 공부라는 그 채널 이름을 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어, 그 지금은 정말 온택트 시대잖아요. 교무님 한 명이 그 채널을 운영하면 방송국이 한 개가 되는 것이고 100명이 하면 방송국이 100개가 되고 1000명이 하면 1000개의 방송국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가성비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많은 매체를 우리 원불교를 노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니까 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 채널은 교도님들도 대상이긴 하지만 교도님들보다는 그 그 일반인들에게 원불교와 원불교 마음 공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어도 가능하면 원불교 용어를 일반 용어로 바꿔서 대중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 뭘까? 대중이 얼만큼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망설이는 교무님들도 있을 텐데요. 교무님의 예.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제작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 그, 이 온라인 매체는요, 누가 성공할지 모릅니다. 정말 저런 채널도 성공하네 하는 것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길 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점 노하우가 쌓이게 되니까 좀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하나 경험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교무님들이 정말 매력이 많으시고 장점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걸 충분히 강점을 살리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현재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네. 온라인 매체는 그야말로 1인 방송국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작가와 PD, 아나운서, 촬영, 편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원고를 준비하는데요. 원고를 준비할 때는 이 컨텐츠의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합니다. 어, 온라인 매체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목, 둘째는 내용, 셋째는 썸네일이라고 간판에 해당되는 썸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제와 제목이 중요한데 주제를 선정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대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 주제에 맞는 원고를 쓰게 됩니다. 이 원고를 다 쓰고 나서는 이 그 주제와 원고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제목을 이제 연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원고가 마치게 되면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한 다음에는 이 원고에 맞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매체에서 찾는데요. 요새는 무료로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녹음과 영상을 편집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막 프로그램으로 영상에 자막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 영상 제작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간판에 해당되는 썸네일을 만들게 됩니다. 제 영상은 주로 6분에서 9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에는 한 며칠 걸려서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녹화할 때는 녹화가 한 몇 시간 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나,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녹화라든가 또 원고 쓰는 것이나, 전반적인 과정이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시간도 줄어들고, 질도 좀 더 개선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향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영상이 다양하거든요. 교무님이 제작한 영상 가운데 교도들에게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영상이나 주제가 특별히 있을까요? 음,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제목에서 보이듯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좀 인기가 많은 그 주제들을 보면 삶의 변화, 마음, 업, 행복, 대인관계 이런 주제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어, 가장 대중이 관심 있는 건 지금 시대의 현안 과제들 있잖아요. 뉴스들이 이제 과제인데, 그걸 다 다루기는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꼭 다뤄야 될 문제를 이제 집어서 어, 영상을 만드는 것이 대중에게 많이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접 올린 설교 영상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듣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보는지 또 보신 분들은 영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음, 제 영상은 교도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구독자 중에는 비교도인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상 컨텐츠에 직접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이제 근데 그 댓글이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는 피드백이고, 어, 그 피드백이 비교도들이 또 반응이 있어서 그것이 좀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가족들이나 또는 그 평소에 교화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SNS 공유를 보거나 또는 직접 구독을 해서 보시는 그 잠자는 교도나 또 일반인들이 좀 있으신데 그 중에서 저희 교도님 가족 중에 한 분은 제 영상을 쭉 보면서 어, 어떤 마음의 변화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깜짝 놀랐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나 또 평소에 챙기지 못했던 옛날 인연들, 또 이런 분들한테 또 공유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네, 그런 인연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원불교와 또 마음 공부에 인연이 닿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 점점 그런 피드백이 많아져서 그것이 참 보람이 됩니다. 네. 이 앞으로는 젊은 층 교화의 수단으로 온라인 콘텐츠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더구나 온라인 협회도 늘어나고 있고 훈련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 한편에서는 훈련이나 법회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택트 시대에 조화롭게 교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삶의 관계 방식에서 온택트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원불교 교화에 있어서 도전일까 기회일까, 본질이 흐려지진 않을까 염려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본질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에 실현되는 더 좋은 장이다. 하나의 장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옵션이 하나 더 장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버스만 탔었는데 이제는 뭐 기차도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 예전에는 거리가 멀어서 또는 시간이 안 맞아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 너튜브나 화상 프로그램이나 뭐 다양한 어플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온택트 방식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음, 예를 들어서 주중에 뭐 거리가 멀어서 시간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립공부방이나 문학감정 교실이나 교화단의 기도식, 김문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리고 교당의 건강상 이유나 직업 때문에 못 오시는 교도님들도 이제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화에 있어서 참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종교의 방식이나 우리 법회 방식이 설교가 위주였는데요. 이제는 그 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고 얼마든지 개인이 자력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무수한 정보가 많고 충분히 스스로 알 수 있는 시대고 그만큼 그 영성이 열리고 인지가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는 이미 충분히 넘쳐나는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해서 체험 증득하는 게 과제가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회가 예전에는 법회가 설교가 중심 기능이 됐다면 이제는 설교가 아닌 훈련이 중심 기능이 되고 또 특히나 교화단회가 중심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온택트 방식이 우리 훈련 그리고 교화단회 이런 직접적인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 온불교에서는 굉장히 이게 호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나 젊은 그 세대들한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되면 더욱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교당 김보명 교무님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시대, 젊은 층이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대면 영상교화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종합소식에서 교정원장 초청, 원로 재가교도 간담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무아봉공의 삶을 살아오신 원로 재가교도님이 남긴 발자취는 공덕으로 교단에 남아 후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화 현장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도 공덕으로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